혈전 문제로 일부 주에서 접종이 중단됐던 존슨앤존슨 백신이 연방 차원에서도 접종이 중단됐습니다. 백악관은 존슨앤존슨 백신이 중단되더라도 백신 공급 계획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자 융자금 5만 달러 탕감안이 본격 추진돼 올여름 확정 시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을 9월 11일까지 전원 철군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 인프라 방안에 대한 타협 용의를 밝혔지만 증세안에 걸려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최근 혈전 문제로 일부 주에서 접종이 중단됐던 존슨앤존슨 백신이 오늘 연방 차원에서도 접종이 중단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식품의약청은 흔하지는 않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 만큼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백신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의 심각한 부작용은 현재까지 총 6건의 사례가 보고됐는데 그중 1명은 숨지고 2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전합니다. 한 번만 맞아도 되고 유통과 보관이 쉬워 미국의 백신 접종 속도에 획기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존슨앤존슨 백신이 혈전 문제로 접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식품의약청 FDA는 공동 성명에서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자에게서 드물지만 심각한 형태의 혈전증이 나타난 사례 6건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백신 부작용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백신 사용을 정면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혈액이 뭉쳐서 생긴 덩어리인 혈전은 혈관 속 시한폭탄으로 불리는데 혈전이 뇌와 심장 혈관을 막을 경우 생명을 앗아가거나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약 700만 명이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혈전 부작용 증상을 보인 사람은 18세에서 48세로 모두 여성입니다. 그중 1명이 숨졌고 2명은 현재 중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여성들은 예방접종 후 6일에서 13일 후에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이 같은 부작용으로 조지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4개 주에서 접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CDC와 FDA는 존슨앤존슨 부작용 사례를 추가 수집하고 검토해 안전하다고 결론이 날 때까지 접종을 중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은 사람의 경우 백신 접종 후 3주 이내에 심한 두통이나 복통, 다리 통증 또는 숨가쁨이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CDC는 또 이러한 부작용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데 혈전과 같은 부작용을 겪는 경우는 100만 분의 1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은 700만 명 가운데 6건의 중증 부작용만이 보고됐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이 같은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은 이유는 임상시험에서는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확률이 낮다 하더라도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대체 백신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존슨앤존슨 백신을 무리하게 접종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존슨앤존슨 백신의 급제동이 걸리면서 5월 말까지 미국 성인 인구의 최소 1차 접종을 마치겠다던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도 지장을 주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 속도의 가속 페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존슨앤존슨 백신이 접종 중단 사태를 맞으면서 미국의 예방접종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백악관은 의미를 축소하며 즉시 진화에 나섰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워싱턴 DC의 보건당국은 이미 존슨앤존슨 백신을 예약한 사람의 경우 일정 변경 연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이 일시 중단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그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4월 말까지 2억 개의 백신을 공급할 계획인데 백악관 측은 존슨앤존슨 백신이 중단되더라도 미국의 백신 공급 계획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코디네이터에 따르면 존슨앤존슨 백신이 현재까지 미국에서 사용된 비율은 5% 미만이라며 올해 초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에 따라 미국 미 3억 명에게 맞힐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화이자와 모더나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배포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매주 2,500만 회 이상이었고 이번 주에는 그것보다 많은 2,800만 회분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파우치 박사도 지나친 우려를 의식해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부작용 사태는 매우 드문 경우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ou want to make sure that safety is the important issue here. We are totally aware that this is a very rare event. We want to get this worked out as quickly as we possibly can. And that's why you see the word pause. In other words, you want to hold off for a bit and very well may go back to that, maybe with some conditions or maybe not. 미 식품의약청은 백신의 일시중지 사태가 수일간 지속될 예정이라며 백신 접종 중지는 명령이 아니라 권고사항인 만큼 의사와 환자가 백신의 접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워싱턴 DC도 연방정부의 백신 접종 중단 권고에 따라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버지니아 랄프 놀댐 주지사는 오늘 아침 메나사스에 있는 백신 클리닉을 방문해 이번 백신 접종 중단 사태는 우리가 극복할 작은 좌절에 지나지 않는다며 과도한 우려를 삼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놀댐 주지사는 버지니아는 여전히 5월 말까지 모든 성인 거주민이 최소 1차 접종을 마치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버지니아 주민 중 존슨앤존슨의 백신을 맞을 것으로 예약이 되어 있는 경우 일정 변경을 위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메릴랜드와 워싱턴 DC도 오늘부터 17일까지 존슨앤존슨 백신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수천 명이 취소 메시지를 받고 일정을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보건당국은 이미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은 경우 3주 이내 심한 두통과 복통, 다리 통증 또는 호흡곤란을 겪은 경우 바로 의료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존슨앤존슨 백신이 철저한 조사를 위해 급히 접종이 중단되긴 했지만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나친 확대 해석은 삼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민 4,300만 명이 1조 7천억 달러나 빚지고 있는 대학 학자 융자금을 1인당 5만 달러씩 탕감해주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해 올여름 확정 시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5만 달러 탕감안이 채택되면 4,300만 명의 84%인 3,600만 명이나 학자 융자금 빚을 전액 탕감받게 될 것으로 연방교육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대학문을 나선 지 10년, 20년 이상 학자융자금 빚더미에 짓눌려 있는 미국민 4,300만 명에게 1인당 5만 달러씩 탕감해 주려는 방안이 본격 추진에 돌입해 8월 안에 확정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5만 달러 탕감안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원금융위원회 경제정책소위원회에서 학자융자금 부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5만 달러 탕감안의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1만 달러 탕감을 고수해오다가 최근 연방교육부 장관에게 5만 달러 탕감도 가능한 법적 권한이 있는지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해 금년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1만 달러 탕감을 선택할지 아니면 의회 입법을 통해 5만 달러 탕감을 추진할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그리고 민주당 하원의 진보파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5만 달러 탕감을 강하게 요구하며 필요시 법제화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자융자금 상환유예가 9월 말 끝나고 10월 1일부터는 4,300만 명이 매달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올여름인 8월 안에 학자융자금 5만 달러 탕감안이 확정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민 4,300만 명이 1조 7천억 달러의 학자융자금을 빚지고 있으며 그중 1조 3천억 달러가 정부 보증융자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1,070만 명은 4,580억 달러를 졸업 후 10년 이상 빚지고 갚고 있는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440만 명은 1인당 4만 8천 달러씩 모두 2,110억 달러를 졸업 후 20년 이상 장기 빚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5만 달러씩 탕감해주면 4,300만 명의 84%인 3,600만 명이 학자융자금을 전액 탕감받고 학자금 빚에서 해방됩니다. 게다가 이 3,600만 명 중에 940만 명은 이미 융자금 상환을 못해 지불불능 디폴트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어서 극적인 탕감을 받게 됩니다. 이에 비해 1만 달러씩 탕감해주면 전체 35%인 1,500만 명만 학자융자금 빚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와 진보파 하원의원들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미국민 지원에서 효과를 최대화시키려면 학자융자금 빚더미에 올라있는 미국민들의 84%나 해방시켜줄 과감한 $50,000 탕감안을 선택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주둔 미군들을 9.11 테러 20주년이 되는 오는 9월 11일까지 전원 철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으로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합의했던 5월 1일 철군 완료일 이후에도 미군 3천여 명이 아프간에 4개월여 동안 더 주둔하게 됐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가장 오래된 전쟁인 아프간 전쟁을 올해는 과연 끝낼 수 있을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을 9월 11일까지 전원 철수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아프간 전쟁을 야기했던 9.11 테러가 발생한 지 20년이 되는 날에 맞춰 아프간 주둔 미군의 철군을 완료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 2011년 9.11 테러 공격을 감행했던 알카에다 테러 조직의 은신처라며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을 공격해 아프간 전쟁을 시작했으나 20년이 다 되도록 전쟁을 끝내지 못해 미 역사상 가장 오래 끄는 최장의 전쟁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아프간 철군 결정은 적지 않은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첫째, 실질적으로 아프간 주군 미군들은 약 3,000명 정도 당초 합의되어 있던 5월 1일 이후에도 9월 11일까지 4개월여 더 머물게 됐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아프간 주둔 미군을 5월 1일까지 전원 철수키로 아프간 정부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둘째, 미국 병력이 철군을 완료할 때까지 아프간 정부군이 탈레반과 평화 협상을 마무리해 통제와 치안을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점에서 9월 11일까지 철군을 완료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간 평화 협상이 내년에나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셋째, 자칫하면 미군 병력이 철수하는 즉시 아프간 정부가 통제력을 상실해 탈레반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 조직들이 다시 몰려오게 되는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20년간의 아프간 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서방에게 우호적인 아프간 정부를 확고하게 세우지 못하고 탈레반과 테러 조직들에게 다시 넘겨주는 최악의 전쟁 패배로 역사에 남을 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에서 규모를 소폭 축소하고 재원 마련 방안의 증세폭을 조정하는 등 타협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증세안 때문에 초당적 타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5월 말까지 공화당의 지지가 없으면 7월과 8월에 독자 가결할 채비도 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경기 부양책으로 내건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과 증세안을 공화당의 일부 지지까지 끌어내 초당적으로 추진 성사시키기 위해 타협 용의를 공개 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명씩의 민주공화 양당 상하원 의원들과 백악관에서 만난 자리에서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I'm prepared to negotiate as to how the extent of the minor infrastructure project as well as how we pay for it. 첫째, 바이든 사회 인프라 플랜의 규모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고속 인터넷, 유틸리티 시설 등을 사회 인프라에 포함시킬 것인지 공화당 측과 논의에 공통 분모를 찾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8년간 2조 2,5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에서 도로와 교량 등 전통적인 사회 기반 시설 국책공사에 1,150억 달러를 투입하고 전기차에 1,740억 달러, 고속 인터넷 통신망 확충에 1,000억 달러 등 6,500억 달러를 투자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 정책위원장인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 등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방안의 30%인 6,150억 달러 규모의 전통적인 사회 기반 시설 개선만 시행한다면 공화당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대규모 축소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도 소폭 축소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공화 양당이 상반된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민주당의 결집과 독자 가결을 위해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폭을 다수 내리는 방안이 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세금 인상에는 강력 반대하며 재원 마련 방안의 대안으로 미국 구조개혁법에 따라 이미 각 지역 정부에 제공하고 있는 3,500억 달러를 우선 사용하고 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대기업, 다국적 기업, 부유층의 세금을 인상해 사회 인프라 개선에 드는 비용을 전액 충당하겠다는 방안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민주당의 결집과 독자 가결에 대비해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폭을 추정하는 해결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법인세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현행 21%를 28%로 올리겠다고 제시했으나 민주당 결집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조 맨신 상원의원이 지지하는 25% 인상으로 조정할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5월 말 메모리얼 데이까지 초당적 추진이 가능한지 판가름하고 공화당의 지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에 나서 7월에 1차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과 증세안을 8월에는 인적 인프라 방안을 잇따라 승인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